저희가 이제 독도도 이제 팔아먹은 거 아니냐라는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도 수호 예산도 다 삭감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도 수호를 한다고 하는 예산을 50% 이상 삭감을 해버렸는데 일본은 그동안 안 하던 홍보 예산을 확 늘려가지고 이제 대놓고 독도가 자기 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야, 이 정권 안에서 하면 편 떨어지니까 총선 이후나 아니면 차기 대선 이후에 하는 걸로 뭔가 직원조기 계약서를 써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힘들거니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우리 정부는 이해가 돼. 그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MB 시즌2가 시작돼서 내가 그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닌지. 그때 MB한테서 못 받은 거를 도장을 성렬이한테서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독도 값을 누구한테 치렀을까? MB가 받았을까? 성렬이가 받았을까? 뭐라도 받고 주겠죠? 갑자기 미스터 선샤인에 나온 그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빼앗기면 되찾아올 수 있는데 그냥 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빼앗길지언정 그냥은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거를 빼앗긴 게 아니라 도둑 맞듯이 슬그머니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우리 한반도에 오래 살아온 우리 조상님들을 다 속여먹고 지금 남모르게 이걸 팔아먹는 짓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니면 내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고 내 물건을 지 물건이라고 하는 저런 놈한테 도둑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내 물건 훔쳐가지 마라라고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한덕수 총님 멋진 말 했죠? 아니 독도는 내 마누라 같은 건데 내 마누라를 굳이 내 마누라고 홍보해야 되느냐. 내가 트위터에다 썼어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옆집 양아치가 우리 엄마를 보쌈을 해가면서 집도 뺏고 재산도 뺏고 호적도 뺏고 모든 거를 다 뺏어가갖고 이제는 엄마를 데리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지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하고 계시는 분이냐고 제가 그러고 트위터를 올렸거든요. 아버지가 안 보신 것 같아요. 응? 분유의 양아들인 걸 아직 모르시니까 빨리 얘기해요. 그런가? 예. 네. 덕수 아빠 나 양아들이에요 라고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아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양아들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버지 양아들을 하려고 하면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 북방 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약 3억엔, 우리 돈으로 27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랄을 한다고 치면 외교적으로 항의도 하고 대사 초치도 하고 단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근데 사이가 또 좋대잖아. 일본과 사이가 좋아요 우리. 사이가 좋으면 마누라도 그냥 줘야 되는 거야? 적어도 항의는 해야지. 일본의 지금 초중고 교과서하고 지도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면 이런 짓을 하냐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작정하고 일본을 연맥이려고 하면 반도체 수출만 끊어도 국제적인 농수산물 교류만 끊어도 당장에 일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소비장 끊는 거 갖고 우리 안 망하는 거 봤잖아요. 우리 불매운동하면 걔네 기업이 망하고 우리가 반도체 안 주면 일본의 전자산업을 비롯한 기본적인 산업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였으면 걔네 자동차고 전자제품이고 조선이고 아무것도 못 만든다고.
그리고 일본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기 국내에서는 세미나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도쿄의 지요다구 가스미 가세키에 있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보수로 할 거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대놓고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전시관을 그럴싸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를 충실히 할 것.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돈 보태줘가면서 거기 견학시키겠죠? 애들 수학여행 보내가지고. 우리는 다 삭감되고 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이 73.6% 삭감됐고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안부나 광주동원 과거사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을 했다고 합니다. 한일 청구권 관련된 예산이 2억 6천이었는데 이거를 1억 5천으로 줄였대요. 반 이상 줄인 거죠. 그럼 못하는 거죠. 인건비도 제대로 못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한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국민들 눈치를 안 보는 겁니까 이 정권은? 진짜 이런 거는 다 줄이면서 그 핵폐수 투기 관련해서 안전성을 홍보한다는 그런 비용은 또 늘리잖아요. 1조 원을 늘렸어요. 그거는 토탈에서 각 부서별로 다 합쳐가지고. 정말 이것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정권을 이렇게 도둑을 맞았어요. 어느 순간에. 올바른 역사인식 구축 노력 및 과거사 현안 진전 도모를 위한 예산도 14억 2,600만 원에서 8억 4,400만 원으로 40% 이상 삭감. 사도 광산 대응 관련 예산도 2,053만 원에서 1,760만 원으로 줄었고. 그리고 다 줄였거든요. 이렇게 역사, 한일 간 과거사 대응 관련 다 줄였어요. 근데 외교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났습니다. 아니 뭐 어디에 쓰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돈을 불려가지고 그 예산으로는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불려놨는데 그중에 유독 일본하고의 또는 역사 관련된 외교 관련된은 그쪽 예산만 탁 줄였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40% 50%씩. 근데 보면 의도적인 거 아닌가 이거는?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또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려놓는 거예요. 윤석열이. 후퇴시키는 거예요. 후퇴. 5년 전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년 전은 후퇴 정도가 아니라 독도까지 지금 내줄 상황이면 일제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직 때는 잘한다고 하고 있어. 나라가 진짜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전쟁에 일하고 흔들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진짜 의병을 일으키고 아니면 스스로 자원입대를 해갖고라도 지키겠는데 멀쩡한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내장 빼먹듯이 속에서 이렇게 파들어와 버리니까 정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이래서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건가 봐요. 그렇죠. 빨리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물론 언젠간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빼앗기면 불법적으로 빼앗기면 가서 강제로 힘으로 뺏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정당성이 생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줘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달라고 그럴 거냐고. 성렬이가 준 거는 다 무효해요 라고 주장을 해봤자 나는 성렬이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널 보고 한 거잖아 대한민국. 그리고 성렬이가 그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한테 넘긴 거잖아. 나 못 줘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기 전에 결국은 대통령 자격부터 없애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윤석열이 지금 모든 한 행위를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당선 무효를 만들어가지고 얘 자체가 했던 모든 행정과 어떤 국가 수반으로서의 통치 행위 자체를 완전하게 리셋하고 무효화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지금 되돌릴 수가 없는 그거 특히 외교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걱정이 됩니다.